안녕하십니까. 시민영화학교를 이끌고 있는 책임 멘토 영화감독 김정욱입니다. 영화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인문학은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 2627 시민영화학교 세 번째 장 명작 57편으로 만나는 영화 인문학이 7월 4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1년 57편의 여정을 포스터로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7월은 한국 영화가 시대를 증언해온 4편의 한국 영화의 역사를 먼저 만납니다. 61년작 유연목 감독의 오발탄. 전쟁이 끝난 폐허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러 발버둥치는 한 남자. 마지막 외침, 가자조차도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모습은 방향을 잃은 전후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었습니다. 75년작 하결정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MT를 가고 미팅을 나가는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던 두 대학생. 그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검열에 잘려나간 장면들조차 억압의 시대를 웃음 속에 숨긴 또 하나의 증언이었습니다. 1980년 이장호의 명작 바람 불어 좋은 날. 이발소 견습생, 중국집 배달부, 부동산 심부름꾼, 시골에서 상경한 세 청년이 서울에서 맞닥뜨린 건 꿈이 아니라 벽이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도 삶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1995년작 박광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22 청년 재단사가 몸에 불을 붙이며 외친 한마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이 인간의 존엄과 맞바꿔지던 시대, 한 청년의 몸이 그 경계를 증언했습니다. 8월은 무성영화 특별전입니다. 말없이도 모든 것을 말해야 했던 시대의 걸작들. 마부제 박사. 1922년작 최명과 범죄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천재 악당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영화가 그려낸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불안은 가짜뉴스와 선동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924년작 무성영화 시대가 낳은 거장 버스터 키튼의 셜록 주니어. 영사기사가 졸다가 꿈속에서 스크린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몸을 던지는 위험한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실제 촬영이었다는 사실. 100년이 지나도 믿기지 않을 그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24년작 에리 폰 스트라하임 감독의 탐욕. 복권에 당첨된 부부, 그 돈이 결국 두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원래 9시간이 넘던 필름이 제작사 손에 잘려나가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훼손된 걸작이 됩니다. 독일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감독 무르나우가 미국으로 건너가 만든 걸작 1927년 선라이즈. 도시 여자에게 빠져 아내를 죽이려 했던 남자. 그 순간 흔들리는 마음이 빛과 그림자만으로 완성된 이미지 안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1932년작 감독들의 감독으로 불리우는 오지아스 지로의 무성영화 태어나 봤지만. 아빠의 회사 사장님 앞에서 굽신거리는 아버지를 본 두 형제. 단식 투쟁까지 벌립니다. 어린들의 위선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건 언제나 아이들의 눈입니다. 9월은 뮤지컬 장르전으로 찾아뵙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춤과 노래가 되는 순간. 51년작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파리의 아메리카인.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미국인 화가. 사랑에 빠지지만 둘 사이엔 후원자라는 벽이 있습니다. 17분간 이어지는 발레 시퀀스 하나로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프랑스의 명장 감독 자크 드미 감독의 1964년작 쉘브르의 우산. 전쟁터로 떠난 연인을 기다리는 여자.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대사 한 줄 없이 모든 대화가 노래로 이루어진 이 영화. 슬픔조차 멜로디가 되는 순간들입니다. 1979년작 바포시 감독의 올댓 재즈. 일과 술, 여자가 중독된 안무가가 자신의 죽음을 무대로 연출합니다. 감독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놓은 무섭도록 솔직한 자전적 고백입니다. 2016년작 셔즐 감독의 라라랜드. 재즈 피아니스트와 배우 지망생
꿈을 쫓다 엇갈리는 두 사람, 사랑보다 꿈을 택한 이들의 마지막 4부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매번 내리는 선택을 거울로 비춥니다. 10월은 국민 배우 안성기의 추모전입니다. 시대를 관통한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역사를 만납니다. 1981년작 이원세 감독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철거 위기에 놓인 판자촌, 작은 체구의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려 발버둥 칩니다. 산업화의 그늘에서 가장 낮은 곳에선 인간의 존엄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1990년 배창호 감독의 명작 꿈, 조신 신화를 바탕으로 한 리메이크작. 파괴승이 된 한 남자가 꿈과 현실, 전생과 현생을 오가며 욕망을 마주합니다. 윤회하듯 떠도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허물한 무엇인지를 되묻습니다. 1981년 임권택 감독의 걸작 만다라. 수행만 고집하는 스님과 파괴를 거듭하는 스님, 두 길 위에서 부딪힙니다. 어느 쪽이 진짜 구도의 길인지 영화는 끝내 답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1995년 남자는 괴로워.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그 안에서 웃음과 한숨이 동시에 터집니다. 별일 없는 일상을 견뎌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1990년 사회파 감독 정지영 감독의 남북은, 빨치산이 되어 산속을 떠들던 한 기자의 실화. 총보다 무거웠던 건 이념이었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사라져간 건 결국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11월은 스릴러의 거장 히치콕 특별전입니다. 공포를 넘어 불안을 설계한 감독. 1946년 오명, 나치 잔당을 잡기 위해 스파이가 된 여자.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 사실을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거래의 증거가 되어버린 가장 위태로운 로맨스였습니다. 54년작 이창, 다리를 다쳐 집에 갇힌 사진작가. 심심해서 옆집을 훔쳐보다 살인사건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히치콕은 이 관음의 욕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타인의 삶을 엿보며 자신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들춰냅니다. 59년작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광고회사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지도 않는 스파이로 오인받습니다. 평범한 한 남자가 영문도 모른 채 거대한 음모 속으로 던져지는 히치콕식 추격극의 정석입니다. 63년작 새, 이유 없이 새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이 영화, 자연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26년 12월은 지하장커 감독전입니다. 중국의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한 시선, 변화하는 중국입니다. 97년 소무, 고향에서 소매치기로 살아가는 한 남자. 시대가 변해도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입니다. 화려해지는 도시 뒤편,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0년작 플랫폼, 국영극단 단원들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어갑니다. 혁명의 구호가 사라진 자리에 청춘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흩어집니다. 2004년작 세계, 베이징의 한 테마파크, 세계의 랜드마크를 미니어처로 복제해 놓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계는 가까워졌다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더 좁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시민영화학교를 통해서 57편의 작품 중에 유일한 다큐멘터리 2편이 있습니다. 그중 한 편, 2010년작 지하장커 감독의 상해전기. 상하이를 거쳐간 18명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도시의 기억, 사라진 기억과 사람들을 인터뷰로 복원하며 도시의 진짜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7년 1월은 세기초 주류의 밖에서 시대를 읽은 저평가된 한국 영화 수작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03년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백제와 신라, 사투리로 맞붙는 전쟁 한복판, 비장해야 할 역사극을 걸쭉한 사투리 개그로 뒤집어버린 통렬하고 유쾌한 이준익 감독의 풍자극입니다. 2001년작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5 친구, 같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다른 길로 흩어집니다. 성장이란 결국 멀어지는 일이라는 걸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2002년작 조근식 감독의 품행제로, 교칙도, 선도부도 우습게 보는 고등학생들의 좌충우돌, 질서에 반항하는 웃음 뒤에는 어디로도 갈 곳 없는 젊음의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2008년 최호 감독의 고고70, 유신 시절 통금을 어기고 밤새 락을 연주하던 밴드의 이야기. 억압이 강할수록 음악은 더 뜨거웠던 시절. 춤추는 카메라, 열정적인 카메라가 스크린 가득 증명합니다. 2005년 정지우 감독의 사랑니. 30살 여자가 17 소녀에게서 첫사랑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지나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는 판타지 이야기입니다. 2월은 로드무비 전입니다. 길 위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삶을 만납니다. 94년 톰 행크스의 대표작 포레스트 검프. 지능은 조금 낮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실한 한 남자. 미국 현대사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그의 인생이 의도하지 않게 역사의 한복판이 됩니다. 75년작 그리스의 명감독 테오 앙겔로 플로스의 유랑극단. 그리스의 한 유랑극단이 전쟁과 독재를 거치며 떠돌아다닙니다. 이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대로 격동의 현대사 기록이 됩니다. 1984년 독일의 명감독 빔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 4년 만에 사막에서 발견된 한 남자. 기억도 말도 잃은 채입니다. 그가 다시 길 위에 서면서 잃어버린 가족과 자신을 천천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시게 될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 2018년작 영혼의 순례길. 티벳 마을 사람들이 2000km를 우체 투지로 걸어 라사로 향합니다. 몸을 던져 길을 걷는 그 행위 자체가 치유이자 기도입니다. 3월은 문학이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문장이 이미지가 되는 순간들. 1968년 올리비아 하세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 원수 집안의 두 남녀가 단 하루 만에 사랑에 빠지고 며칠 만에 비극을 맞습니다. 섹스피어의 언어가 가장 순수한 얼굴로 스크린에 되살아납니다. 2005년작 오만과 편견. 첫 인상만으로도 서로를 오해한 두 사람. 시간이 지나며 그 편견이 무너집니다. 문장으로만 존재하던 감정이 시선과 몸짓으로 고스란히 번역됩니다. 1993년 마틴 스콜세지의 순수의 시대. 사교계의 규범에 갇힌 채 진짜 사랑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남자. 침묵해야 했던 감정일수록 화면 위에서 더 선명히 흔들립니다. 2007년작 이청준 원작 이창동 감독의 밀양. 아들을 잃은 여자가 비로소 살인자를 마주할 때 살인자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구원이란 정말 가능한 것인지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는 영화입니다. 4월은 영화 감독들의 감독이라고 불리우는 오지아스 지로의 감독전입니다. 노리코 3부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9년작 만춘.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노처녀 딸.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려 거짓말까지 합니다. 별다른 사건 없이도 말하지 않는 감정들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51년작 이른 여름. 결혼 정년기를 넘긴 딸을 둔 대가족의 일상. 가족의 기대와 한 사람의 욕망이 여름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딪힙니다. 59년 부초. 유랑극단 단장이 옛 연인과 숨겨둔 아들을 찾아오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절제된 화면 속에서 감정은 오히려 더 깊게 요동칩니다. 1962년작 꽁치의 맛. 딸을 시집 보낸 후 혼자 남겨진 아버지의 일상. 오지의 유작이자 떠나보낸 자리에 남는 고요함을 가장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27년 5월은 유효목 감독 탄생 101주년이 되는 26년을 기념하며 헌정하는 특별전입니다. 한국 영화의 양심을 만납니다. 63년 김약국집 딸들. 한 집안의 가장이 죽은 뒤 딸들의 운명이 차례로 무너져 내립니다. 가부장이라는 낡은 질서가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65년작 순교자. 전쟁 중
순교한 줄 알았던 목사가 사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신령과 생존 사이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와 구원을 묻습니다. 65년작 춘몽. 한 여자를 둘러싼 남자들의 욕망이 꿈처럼 뒤엉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결국 환멸로 끝나는 허무로 가득한 인간 군상의 초상입니다. 67년작 막차로 온 손님. 막차를 타고 우연히 만난 인연. 가까워질 듯 하다가도 끝내 닿지 못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 쌓여 한 사람의 고독을 완성합니다. 79년작 장마. 이념이 다른 양쪽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분단이라는 시대의 비극이 한 가정의 일상 속으로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27년 6월은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인생을 주제로 한 영화들입니다. 1952년작 로자 아키라 감독의 이끼로. 남성고를 받은 무기력한 공무원. 남은 6개월 동안 평생 미뤄온 일에 매달립니다.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는 그의 모습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59년작 오드리 헵번 주연의 수녀 이야기. 신념 하나로 수녀가 된 여자. 그러나 전쟁 앞에서 신앙과 양심이 충돌합니다. 끝내 다시 한 인간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길고 치열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93년작 사랑의 블랙홀. 냉소적인 기상캐스터가 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똑같은 하루를 수백 번 살아본 뒤에서야 그는 비로소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1994년작 장이모 감독의 인생. 내정과 문화 대혁명을 거치며 가족을 차례로 잃어가는 한 남자. 모든 걸 잃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묵묵히 끝까지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2627 시민영화학교의 1년의 마지막 코너는 7월은 빛의 거장 유영길 촬영감독 특별전입니다. 이명세의 초기 명작 93년작 첫사랑. 고등학생의 짝사랑. 그 설레임과 어색함이 화면 가득 떨립니다. 유영길 감독의 카메라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빛으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1990년 장선우의 대표작 우묵뱀이의 사랑. 시장통 가난한 두 남녀의 불륜. 화려할 것 하나 없는 사랑입니다. 거칠고 생생한 현실의 질감을 카메라가 과감없이 그대로 담아냅니다. 96년 꽃잎. 5.18을 겪고 정신을 놓아버린 한 소녀가 거리를 떠돕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을 카메라가 그녀의 고통과 함께 채워내냅니다. 1987년작 배창호 감독의 깊은 우리 젊은 날.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매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남자. 서툴고 우직한 청춘의 마음을 빛과 공기로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2627 시민영화학교의 마지막 작품 91년 장선우 감독의 경마장 가는 길. 유학 시절 연인이었던 두 사람 한국에 돌아와 다시 마주칩니다. 가까운 듯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 그 긴장을 공간과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우발탄에서 유영길 촬영 감독까지 57편이 그려내는 1년입니다. 2627 시민영화학교 세 번째 장이 열리는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개강합니다. 영화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인문학은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